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성적 올리는 공부법에 대한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100명 공부법인데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성적이 쑥쑥 오르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성적 오르는 공부의 핵심 비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책을 쓰신 분은 조지아주 케네소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이자 인지심리학 전문가인 정경훈 교수님입니다. 일반적인 공부법 책과 좀 차이가 있다면 책을 쓰신 분이 인지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 인지심리학의 이론, 연구에서 검증이 된 방법들을 소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핵심만 골라서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죠. 자,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해서 계속 잘 기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입력한 내용을 잘 인출할 것인가. 즉, 시험을 잘 볼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책의 답은 선행이 아니라 짧은 예습을 하라는 겁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고요. 내일 배울 거 훑어보는 10분 정도의 간단한 예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뭘 배우는지 주제를 보고 배울 내용의 구조를 대충 훑어보고 또 왜 이렇지? 이건 어떻게 연관되는 거지? 이렇게 나만의 궁금한 질문거리가 몇 개 생기잖아요. 그걸 만들어두는 간단한 예습입니다. 우리 뇌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기억의 응고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뇌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정보, 배경 지식이 없는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분 정도 들여서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보는 것, 그리고 새로 학습하게 될 주제에 대해서 나만의 궁금증,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것. 그건 결국 새로 배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의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접했을 때 이미 전날에 한 예습 때문에 내 안에서 인지적인 연결망이 생겨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정보는 랜덤한 정보가 아니고요.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연결되는 정보,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학생들보다 더 잘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많은 인지적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원주율 파이 외우는 게 대표적인데요. 그 3000자리까지 그 원주율 파이를 외우는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천재라도 그 숫자를 무작위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14 어쩌고 저쩌고 그 숫자가 패턴이 없는 무작위적인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정보가 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내가 취약한 과목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 다들 한두 과목 정도는 있잖아요. 이 예습의 방법을 써서 내가 좀 특별히 관리를 해준다면 학습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잘 배웠다면 이렇게 배운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흡수할 것인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계속 잘 기억할 것인가잖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한 번에 몰아서 7시간 공부하기,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7일 동안 공부하기. 둘 중에 어느 쪽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후자라고 합니다. 학습 사이에 간격을 둘 때 성적이 더 높아집니다. 설령 동일한 시간을 공부해도 하루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공부하는 게 성적을 높이는 데는 더 낫다는 거죠. 이걸 스페이싱 이펙트 혹은 간격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직관에 좀 반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벼락치기 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온 경험이 다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연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벼락치기 7시간 한 게 더 높았던 적이 없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벼락치기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벼락치기 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 효과를 생각보다 좀 맹신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벼락치기를 내가 설령 하더라도 그 전에 반복의 밑밥을 잘 깔아놓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벼락치기는 정말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설령 암기 과목을 벼락치기 하더라도 그날의 벼락치기가 가장 효과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며칠 정도는 계속 밑밥을 깔아놓는 작업을 간단하게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서 그걸 막 외우지는 않아도 계속 그 부분을 읽어둔다던가 뇌를 가동을 시켜서 준비를 좀 해놓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의 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시험 범위와 남은 날짜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몇 페이지 정도씩 봐야지 내가 몇 회독 하겠구나, 이게 계산이 나오죠. 그걸 잘 반복할수록 점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복습의 주기입니다. 복습할 때 대원칙은 복습은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기억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첫 인지심리학자가 에빙하우스인데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학습과 복습의 간격이 커질수록 다음번 학습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20분 후면 60% 정도가 남고 하루가 지나면 남는 게 30% 뿐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복습이 개입될 때의 망각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습을 시작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 학습을 해줬을 때 보시면 눈에 띄게 이 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둔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할수록 더 기억하는 게 많고 또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깨우칠 날이 오기를. 자, 세 번째는 시험을 잘 활용해라입니다. 이거를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인출을 위해서 학습 내용을 꺼내봤던 경우에는 망각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친다고 꺼내봤던 정보는 각인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 뒤에 단원평가 같은 게 있는 건 사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입력만 잔뜩 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히 계속 평가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칠 것인가? 인출을 잘 할 것인가? 이건 사실 성적을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여기에서는 메타인지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나의 학습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잘해야지만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대체 그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측정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에서 메타인지를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라면 뭘 가르칠 것인가? 내가 교사라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적인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론이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선생님처럼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은 100% 내 겁니다. 100% 이해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교사라면 난 여기서 이런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이해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볼 거야. 내가 선생님이면 나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 이런 파악까지 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시험을 못 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국사시험에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총 20문제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사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이렇게 크게 나뉠 텐데 그 중에서 선사시대, 그 안에 있는 구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를 5문제, 6문제씩 낼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고조선 삼국시대 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굳이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에서 5문제씩 내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기껏해야 한두 문제 나올 텐데 과연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겠네? 이렇게 예상 문제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쪽집게 가외 교사나 일타 강사라서 예상 문제 잘 뽑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원리를 알면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거의 예상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대학 때 교직 이수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은 기자가 됐지만 전공 국어, 부전공 영어 이렇게 정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 이수 수업 중에 교육평가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교사들이 학생들 시험 문제 내는 메커니즘을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절대로 시험 문제를 아무렇게나 출제하지 않아요. 시험의 목적은 학습 목표에 맞게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원 분류표라는 걸 만들어서 단원별로 문제 숫자를 고르게 배치를 합니다.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이 표들이 다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 문제를 어디에서 절대 몰아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의 난이도도 미리 상중하 이렇게 정해놔요. 분류표를 보면요. 학생들의 예상 점수, 성취도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생들 평균이 80점 정도 나오게 문제를 설계했는데 실제 시험을 쳤더니 50점이 나왔다. 아니면 너무 높게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교사가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방법대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듯이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게 메타인지적 학습법이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게 아니라 전체 문항수가 몇 개면 시험 범위가 이 정도 되니까 각 단원에서 몇 개 정도씩 나오겠구나. 그러면 객관식은 이거, 주관식은 이런 거 나오겠네. 이렇게 항상 예측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그때는 메타인지라는 말이 없어서 그게 메타인지적인 공부법인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메타인지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부 잘하는 분들, 또 잘했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100%다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공부머리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서 요령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책을 쓴 이 저자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하셨는데 후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원래는 공부를 잘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요령을 찾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이렇게 인지심리학을 평생 공부하면서 분석하다 보니까 다 지나고 봤더니 내가 학창시절에 입시 공부할 때 공부했던 방법이 얼추 틀리지 않았구나. 굉장히 인지심리학적으로 맞는 방법대로 공부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느꼈다고 써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내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했던 것과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내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효과적인 공부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어온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잔소리처럼 들어왔던 그런 말들 있죠. 예습해라, 복습해라, 반복해라, 네가 설명할 줄 알아야지 완벽히 아는 거다. 이런 잔소리들과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 트렌드가 달라지고 아무리 선행이 난리법석이어도 언제나 통하는 대원칙은 동일하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원칙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게 아닐까요? 자,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